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 로드맵 2.0 출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이 종목 5배 이상 뜁니다. 자율주행 로봇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300명이고요. 이제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도 곧 진행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 정책주들 그중에서도 신정책 테마주를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서 자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로봇을 따로 봤다면 이제는 함께 보고 이 함께 진행되는 기술과 또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40년 만에 최대치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정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6일 날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대한민국 시간 기준으로 이 FOMC 결과가 아마 조금 이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항상 FOMC 시즌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시즌에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저희는 보다 시장이 우하향보다는 박스권 횡보에 가깝다라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왜 국내 증시는 급락세가 컸나요라 물어본다면은 삼성전자의 하락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큰 겁니다. 아직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깨지 않았고 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만 저점을 깬 겁니다. 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과대낙폭 시장을 겪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 비해서. 그럼 그 안에서 오히려 뭐다? 저가에 있는 바로 로봇 로드맵 2.0 출범에 따른 충분히 6월에 어, 5배 이상 좀 성장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저평가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눌림목에 저가에 사야 되는지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 전기차, 드론, 신사업 규제 푼다라고 발표가 이어졌죠. 6월 13일입니다. 가장 최근이고요.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보수적으로 왜 이렇게 막고 있냐? 이제는 우리 신사업에 대해서 조금 실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추진 체계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10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서 타파하기 위한 민간 합동협의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이 애로 33건을 개선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쭉 보시면 AI 빅데이터 첨단 산업 분야는 4대 교육 여건, 교원, 교사, 교직, 수익용 기본재산 등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대학 간 공동학 과제는 한 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공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공자를 늘리기 위한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죠. 드론 산업 관련해서는 드론 그냥 아니죠. 로봇 배송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배송이라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드론이라든가 로봇 바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배달을 좀 진행하자라는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택배 산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드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물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개정해서 드론과 로봇도 운송 수단으로 허용을 하자라는 얘기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드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뭐 야간에서 날아다니면 이게 눈에 보이긴 하며 또는 안전하냐라는 부분에서 야간 비행 시 필수 구비 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론이라는 게 애초에 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좀 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제 지역을 막아놨어요. 왜냐면은 호텔 뭐 이런데 또는 집 이런데 드론 날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몰카를 촬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드론 날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곳 폭탄으로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날릴 수 있는 그런 제한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뭐 구비 장비를 넣거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한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드론 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비행 안전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전기차도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좀 타파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드론이라든가 로봇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만 봐서는 로봇에 대한 뭔가 이 규제가 풀리거나 또는 그럴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다 로봇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게 됩니다. 날개 다는 로봇 산업입니다.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곧 발표가 됩니다. 6월 9일 기사고요. 이번 국내 로봇 산업의 사업 모델 확장을 위해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로드맵 하면은 옛날에 수소 로드맵 있었고요. 그걸 제외한다라도 우리가 뭐 디지털 뉴딜 또는 뭐 우리가 그린 뉴딜 로드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로봇 로드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11월에 수립이 됩니다. 당연히 그럼 11월 이전까지 계속 로봇에 대한 이 규제 혁신 또 로봇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 발표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 엘타워에서 로봇 산업 규제 개선 민간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봇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784억 달러에서 2021년, 2026년엔 1768억 달러 약 2배 이상 빠른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 규제 개선 성과에 더해 로드맵 2.0 추진이라든가 발빠른 규제 개선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LG전자 상무는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배송 로봇이나 서빙 로봇이나 방역 로봇이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배달 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해서 실외 배송 로봇 보도 통행을 비롯한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율주행 로봇은 장사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걷는 보도를 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로봇은.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들은 공원이나 아니면 보도를 갈 수 있게끔 법안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실상 지금 기술력은 좋지만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산업 로드맵 2.0을 출범함으로써 이제는 로봇이 진짜 사람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구나. 진짜보다 로봇 산업 규제 개선 로드맵 2.0이 진짜로 출범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민간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거의 플러스 알파로 이번 11월까지 이제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 그럼 11월까지는 로봇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로봇도 로봇이지만 뭐가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강남에서 자율주행 뭐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를 한다라든가 얘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어디 상암에서는 오히려 셔틀을 더 늘렸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이 택시에 대해서 서울 자율주행차 가속 페달 밟는다. 상암 셔틀 7대로 확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늘렸다는 소리죠. 6월 13일 기사고요. 자율주행 사업에 가속도를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주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서
근데 원래 상암이 먼저였어요. 강남에서 진행하고 강남, 여의도 이렇게 넘어가는 수순인데 그래서 강남 넘어갔으니까 상암은 뭐다? 확대 운행을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유상 운행에 들어간 상암 자율주행 택시 차량을 기존 4대에서 7대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도 2개에서 3개로 확대를 하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자율주행 택시엔 소형 버스 1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스라 보기 힘든 게 솔라티라고 해서 대형 스타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상암동 하늘공원까지 순환하는 코스고 차량과 노선을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된 상암에서 4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를 7대까지 늘린다 생각하시면 됐고요. 나도 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탭을 이용해서 지정 지역에서 타서 지정 지역에 도착을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2,000원 정도면 이 택시 기본 요금보다는 싸기 때문에 타볼만 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요.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자율주행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최근에 이 서울시장이라든가 국토부 장관이 타봤을 때 괜찮습니다 한 거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게 탈만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조만간 타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율주행 사업은 갈수록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운영, 그 다음에 강남, 여의도, 마곡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등 해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또는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과 여러분들이 로봇과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또한 자율주행이 들어간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자율주행 청소기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자율주행 뭐든 다 우린 그걸 로봇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로봇은 뭐다? 뭐든 간에 무조건 자율주행 기술력이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선점하라. ADAS 특허 출원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 보시면 이 특허 출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00년도죠. 01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하면서 계속 이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허가 몇 배씩 늘어나요? 빠르게 는다 한다면 거의 뭐 2배, 3배씩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벤츠, 혼다, 일부 완성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건부 자율주행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추진되면서 주행 상황에 맞춰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선점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2013년에 2천여 건에서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30%, 미국이 27%, 일본이 20%, 한국이 10%, 유럽이 10%. 상당히 그래도 한국이 전 세계 10%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LG, 삼성 또한 이 전장업체 출원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AS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결국엔 뭐다? 이 ADAS 또한 결국에는 자율주행차의 센서 문제라는 거죠. 이 자율주행의 센서가 좀 더 민감하고 확실해야 아시겠지만 사람도 잘 피하고 그 다음에 운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는 결국엔 뭐다? 이 자율주행 센서는 어디든 뭐다? 차든 로봇이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차부터 시작해서 이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로봇이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차가 자동차용 센서가 아니라 SOS 랩과 2년간 로봇용 라이다를 개발을 합니다. 라이다가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레이저를 팍 쏩니다. 레이저를 팍 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건물이 있고 여기 차량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차량이 있고 여기에 뭐 무슨 뭐 전 뭐가 있고 여기 장애물이 있고 한 거를 레이저를 팍 쏴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다입니다. 근데 이 라이다에서 기술력의 핵심은 뭐냐?
당장 앞에 있는 물체들을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멀리 있는 물체까지도 인식을 하냐가 바로 라이더의 핵심인데 맨날 라이더는 우리는 자율주행에만 들어간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로봇에까지도 라이다가 들어가는 거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뿐만이 아니라 뭐다?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라이다까지도 현대차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5월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모바일 로봇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이다 센서 전문 업체인 SOS랩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현동진 로보틱스 랩장과 SOS랩 정지성 대표이사가 만나서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SOS랩은 차량용 고정형 라이다 센서를 개발을 하고요. 로봇이 아니죠. 근데 이제 현재 고해상도 2D, 3D 라이다를 산업용 로봇, 항만 보안 부문 등에 판매 중입니다. 대표적인 라이다 전문 개발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고요. 2년 동안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용 라이다 공동 개발을 위해 현대차 그룹은 모바일 로봇 하드웨어 설계 기술 및 알고리즘을 지원하고요. 최첨단 3D 고해상도 라이다 설계 및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다 센서를 소형화해서 단거리 물체 인식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고 불규칙한 노면 위 장애물 사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현동진 상무는 모바일 로봇에 최적화된 3D 라이다를 탑재함으로써 복잡한 실내 공간을 자유롭게 자율주행하는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뭐다? 결국엔 로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라이다를 개발하고 이 라이다로서 택배, 배달, 일행용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케이 로봇이면 로봇이고 자율주행 로봇인데 자율주행 로봇이 뭐 얼마나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율주행 기술을 선점하라 ADAS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만나면 얼마나 성장성이 나오겠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습이죠. 아시모, 로보노트, 옵티머스, 스폿 로봇이 차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로봇이 결국 차고 차가 결국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로봇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다? 미래차는 곧 로봇이다. 내가 정의한 게 아닙니다. 누가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자율주행차는 이거는 우리 보다 하나의 운송이 되는 운행이 되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봇을 AI 자율주행과 접목되는 미래 먹거리로 삼고 본격적인 투자와 상용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19년 39조에서 얼마까지 2024년까지 약 2년 뒤에 얼마 5배 가량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8년이냐 10년이냐? 아니요. 지금부터 2년 뒤에 154조 원을 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배 이상이 사실상 말이 5배지 그 이상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 로드맵 출범을 하니까 우린 조금 더 성장이 빨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자 보시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로봇 시장을 더 낙관했고요. 2025년 이후에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5배에서 10배까지도 로봇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김동석 대표랑 완성차 업체들은 왜 차를 만들면서 로봇을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보틱스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가 결론인 거죠. 로봇에 들어가는 아까 말한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 AI 등등 기술력이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 플라잉카 그다음에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거는 자율주행차인데 이거를 우리가 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거기 안에서 뭐 일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게 이 PBV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성장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결국 로봇으로 넘어가고 이 로봇은 결국엔 뭐다? 이 자율주행차, 도시항공, 이 플라잉카, PBV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까지 사업 영역이 너무나도 넓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는 로봇 시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입니다. 예, 나온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로봇 사업 도전 일찌감치 시작이 됐고요. 2000년 그리고 2019년에서 계속 로봇이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이제 이 현대차에서도 스폿이라는 로봇이 나오게 됐습니다. 로봇 경제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글로벌 업체는 테슬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옵티머스 버전 1 생산을 시작했고 시제품이 곧 나올 예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스폿이라는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아틀라스 아니면 스트레치, 모베드 등등 로봇들이 조만간 또 발표가 되고 계속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로봇이 곧 자동차고 자율주행이 결국엔 로봇이고 자율주행 로봇이 결국 자율주행 차고 그냥 로봇과 자율주행 차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뭐다? 자율주행은 결국엔 로봇이고 로봇은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세븐일레븐 자율주행 로봇 도심 배달 사업 시작했습니다. 어디도? 세븐일레븐도 6월 13일이죠. 보시면은 누가 봐도 로봇이 아니라 누가 봐도 조그마한 자동차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는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심지 편의점 배달 모델 구축에 세븐일레븐이 나섭니다. 그래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에 뉴빌리티 함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인정받은 스타트업 회사고요. 서초 아이파크점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를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범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비, 눈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뭐 안 해봤기 때문에 100%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뭐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함으로써의 편리함은 조만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누구 세븐일레븐도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을 진짜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맨날 배달 하는데 배달만 합니까 로봇이? 아니죠. 다른 것도 합니다. 뭐 합니까? 로봇이 이제는 골목길 순찰도 합니다.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관악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 경찰 같은 느낌의 이 불빛도 있고요.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러면서 앞에 이제 어 뭐 이 로봇 이름이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만도에서 만든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을 돌면서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신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기차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 2를 서울 관악구 빌라촌에 전격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020년 7월 백오 생명공원에서 운행을 시작한 1세대 골리에 이은 4세대 버전이고 국내 최초로 도심지에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만들어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누가 봐도 약간 경찰차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찰 역량도 도심지 밖에 개선됐습니다. 5G를 통한 실시간 관제센터 통신이 가능하고요. 라이다 카메라를 서라운드로 장착해서 인지 능력이 2배 이상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회로 CCTV 사각지대는 치안이 취약한 지점도 집중해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도의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대중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뒷모습이고 이게 앞모습이죠. 누가 봐도 정말 경찰차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로봇이 순찰도 한다. 사람이 아니라 라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속도를 업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예, 자율주행 누가 봐도 배달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를 강타한 물류대란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유통 물류업계는 인력 부족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운반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등 다 넣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중요한 게 미국은 트럭 운전사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건 항상 부족했어요. 트레일러 운전기사죠. 그래서 항상 인력은 부족했고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조금 더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현재 부족한 트럭 운전기사는 약 8만 명에 달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솔직히 말하면 하기 힘들다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자 확보에 드는 기업들의 비용도
늘고 있는 상태고 대략 얼마? 연봉이 2배 이상 인상이 돼 버렸다는 거죠. 왜? 안 하니까 아무도. 이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너무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집을 떠나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높은 규제 장벽, 맨 차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제 자율주행 이제 차량이 알아서 배달하고 알아서 트럭 운전을 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각지의 주요 물류 경로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트럭들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 없이 하자가 되는 거죠. 유통물류 기업들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 적극적인 곳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자율주행 트럭이 창고와 매장 간에 재고품을 주고받는 등의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운송 서비스에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차량이 뭐 정말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것보다 항상 같은 길을 매번 왕복을 시키면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그만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를 월마트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로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웨이모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6년 설립한 회사고요. 마트 등 매장에서 고객의 집으로 식료품 배송하는 도심 라스트 마일 배송에 접속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뉴로가 뭐냐면은 이게 뉴로입니다. 보이시죠? 예, 뉴로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로라든가 자율주행 이 트럭이라든가 이용해서 이제 배달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 이제 진짜로 미국에서도 사람이 부족하면 그냥 로봇을 쓰겠다란 마인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이렇게나 빠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1월에 로봇 로드맵 2.0이 국내에서 출범을 한다. 8월에 강남 택시가 진짜 자율주행으로 진행이 되고요. 9월 말에 테슬라가 실제로 이제 휴머노이드죠. 이 옵티머스를 공개를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에도 감심을 가져도 되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눌려면 좋겠다, 눌렸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라닉스고요. 두 번째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 번째가 퓨런티어입니다. 세 번째가 DY고요. DY를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 DY는 센서라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더러워졌을 때 씻겨주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별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센서나 카메라도 우리가 태양광이 돈이 왜 많이 드냐면 태양광을 계속 닦아줘야 되기 때문인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로봇에서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다음에 우림 PTS까지 보겠습니다. 얘는 정밀 감속기입니다. 얘는 눌렸을 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림 PTS 유일하게 유일하게 밀렸을 때 찍으면 좋겠다. 지금 아닙니다. 예, 밀리면 21선 밑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리 PTS는.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시면 나닉스입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요. 눌림목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모트렉스는 왜 안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얘는 사실상 무상증자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액면 병합이라든가 이런저런 뭐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차트가. 그래서 웬만하면 모트렉스는 좀 넘기고 가겠습니다. 나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요. 충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퓨런티어는 최근에 올랐는데 저는 21선 밑으로 빠지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DY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이 매집이 돼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은 유일 로보틱스 지금 21선 깼죠? 저는 굉장히 지금 나쁘지 않은 눌림목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가져도 된다 생각하고요. 로보티즈도 지금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관심 가질만 하다. 우린 PTS는 좀 덜 눌렸어요. 얘는 21선을 깨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요. 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저 로봇, 그저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을 한 번에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로봇 로드맵 2.0도 발표가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로봇 중요하네요. 근데요, 알겠습니다. 나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신정책 테마주도
총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 무료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신정책 테마주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4만 명일 때 나눠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배포 글을 꼭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이제 밑에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있죠?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리어 추천주를 통해서 6월 13일, 10일, 9일, 8일, 7일, 6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14일 추천주도 올라오면 꼭 확인해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리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징어 게임 오늘 상한가 같죠? 이런 종목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다 정리해드리죠. 오늘 곡물이 뛰었네요. 곡물이 왜 뛰었으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구나, 계속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더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